뭐 하는 거야? 당장 비켜! 하고 한 중년의 사진사가 거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모두 카메라를 든 그 사진사와 휠체어에 앉아 있던 손흥민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사진사는 험악하게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이밀었다. 이봐,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진행을 방해하고 있어. 나에게 말대꾸하지 말고 저쪽으로 비켜달란 말이야. 손흥민은 당황한 듯 양손을 살짝 들었다. 저도 여기 회의 촬영 스케줄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제가 어디 서 있으면 편하신가요? 사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휠체어를 가리켰다. 휠체어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기줄을 가로막으면 우리 기자단 전부가 지연된다고. 당신 유명인인 건 알겠는데 출입 동선은 조금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주위에 있던 한 청년이 친구에게 속삭이듯 말을 걸었다. 야, 저 사람 손흥민 맞지? 독일 베를린 포럼에서도 이동성 윤리 관련 발표를 했다고 들었는데. 친구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다. 응.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에서 열린 유럽연합 협력 포럼에 초청된 거잖아. 그런데 저 사진사는 왜 저렇게 공격적이지? 사진사가 다시 소리쳤다. 무슨 의무가 있어서 굳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진 모르겠지만 행사 이동 경로에서 계속 걸리적거리면 안 된다고. 지금 촬영 스케줄이 바쁘단 말이야. 당신이 VIP라서 뭘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으면 곤란해. 손흥민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저도 사정이 있어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잠시 다리에 부상을 입은 상태라 편하게 걷기가 어렵습. 당연히 다른 분들에게 최대한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인데 혹시 제가 또 어떻게 움직이면 괜찮을까요? 사진사는 팔짱을 끼고 발을 굴렀다. 이것 봐, 움직일 공간이 없어. 뒤로 빠지든 옆으로 옮기든 빨리 조치해달라고. 당신 혼자만 편하자고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손해인지 알긴 알아. 구경하던 다른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한 여성 방청객이 동료에게 귓속말했다. 내가 보기엔 사진사가 너무 과격한데? 그래도 손흥민이라면 상처 입은 다리로도 왔을 테니 배려해 주는 게 맞지 않아? 그 동료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포럼 측에서 안내를 좀 잘못했나 봐. 이런 국제회의에선 배려가 기본인데 왜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거지? 사진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이거 행사 진행이 한참 늦어지고 있어. 기획사 쪽이든 누구든 빨리 와서 이 사람 좀 치워달라고. 경호원은 어디 있어? 당장 이 휠체어를 통로에서 빼라고. 그때 행사 진행 스태프 중 한 명이 다급하게 달려왔다. 죄송합니, 저희도 안내 과정에 혼선이 있었나 봅니. 손흥민님을 우선 안내해 드려야 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사진사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다. 기다리라니, 내가 이미 20분이나 기다렸다고. 이건 말도 안 돼. 이러다 내 사진 촬영 타이밍 전부 놓치면 책임질 건가? 스태프가 겸연쩍게 대꾸했다. 물론 저희도 책임지고 시간 재조정을 해드리겠습. 먼저 손흥민님을 저쪽 VIP 대기실로 모시겠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호흡을 고르려 애썼다. 저 때문에 다른 분들이 불편을 겪는 건 원치 않아요. 오히려 저는 이 일정이 끝나고 나면 언론 인터뷰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 그런데 사진 찍으시는 분들께 제가 크게 방해가 되었나요? 사진사는 숨도 안 돌리고 쏘아붙였다. 당신이 방해가 안 되면 뭐가 방해가 된다는 거야? 지금 큰 행사장에서 각국 대표들 입장 순서가 꼬여버렸다고. 그 상황을 지켜보던 한 노신사가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옆 사람에게 말했다. 이건 좀 심하군요. 아무리 바빠도 저렇게 대놓고 인신공격에 가까운 말을 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옆에 있던 여성은 휴대폰을 슬쩍 들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녹화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나중에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손흥민 씨가 그렇게 큰 대회에서 이동성 윤리를 강조했다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저런 대우라니. 또 다른 방청객이 눈살을 찌푸렸다. 이걸 중계로 보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혹시 이 장면이 인터넷으로 퍼지면 어쩌려나? 이 포럼 주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한 접근성이라고 들었는데 정작 행사 진행부터 이 모양이면. 스태프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한 듯 난처한 기색이었다. 손흥민님, 우선 이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대기실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잠시만 자리를 옮기시면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맞춰 드리겠습니다. 사진사가 곁에서 코웃음 치며 중얼거렸다. 뭐가 우선이야. 다 늦춰놓고선. 손흥민은 힘겹게 휠체어 바퀴를 뒤로 밀었다. 알겠습 스태프분 말씀대로 움직이겠습 다만 저는 여기까지 오느라 꽤 힘들었어요. 한쪽 다리가 불편해서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휠체어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하거든요. 사진사는 또다시 비꼬듯 혀를 찼다.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 힘들다면 본인 일정만 챙기면 되잖아요. 여긴 단체 행사지 개인 홍보 장소가 아니라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왜 저렇게 막말을 하지? 아무리 귀찮아도 그렇지 저건 지나치네.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유명인이라 해도 동등하게 대해야지. 한 젊은 남성이 사진색에 다가서더니 정중한 말투로 물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행사 공식 사진사이신가요?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 이런 국제 포럼에서는 배려가 기본이지 않나요? 사진사가 그 젊은 남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대답했다. 나는 이 행사의 전속 사진사일 뿐 아니라 여러 유럽 매체에도 사진을 제공하는 사람이니 내 스케줄이 꼬이면 여기 관련된 기사가 전부 늦어지고 편집부 쪽에서 난리가 난단 말이야. 특히나 베를린까지 연계되는 실시간 보도도 하고 있다고. 그러자 주위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손흥민 씨는 이런 이동성 윤리 행사에 초청된 주요 인사잖아요. 본인도 부상이라서 휠체어를 타는 상황이니 어찌 보면 이번 포럼의 의미를 체감하고 있는 분일 텐데요. 사진사는 여전히 싸늘하게 대꾸했다. 그건 알겠는데 이렇게 행사 진행을 늦춰가면서까지 찬양할 일은 아니지. 나는 시간이 돈이고 행사장 동선이 엉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데. 방금까지 통화를 마치고 온 포럼 운영위원 중 한 사람이 다가서서 공식 톤으로 말했다. 지금 베를린에 계신 포럼 본부 대표가 이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 미디어에서 찍는 사진이 행사 이미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군요. 그래서 긴급하게 이동성 윤리 지침을 다시 공지하고 모든 관계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사진사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니까 그 지침이라는 게 휠체어 탄 사람 먼저 지나가게 하라는 건가요? 나는 그저 스케줄에 맞춰서 사진을 찍고 싶을 뿐이에요. 나에게 피해만 안 주면 상관없다고. 운영위원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실은 이번 포럼의 주제가 다들 아시다시피 장애의 유무를 넘은 자유로운 이동권입니 손흥민 님께서 부상으로 휠체어를 사용 중이신데 이게 마침 포럼의 취지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베를린 본부에서 이런 상황을 중시하고 있기에 전 세계로 중계되는 만큼 모두가 배려를 보이길 바랍니다.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여서 손흥민을 대기실 쪽으로 안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진사의 태도는 여전히 고압적이었다. 나는 이 행사를 최선의 결과물로 기록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동선과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사진을 건질 수 없잖아. 그런데 저분 때문에 모든 진행이 밀리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라고요. 손흥민이 대기실로 이동하려다 말고 뒤를 돌아 사진사를 쳐다보았다. 저를 탓하시는 건가요? 저는 제 역할을 성실히 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된 건 정말 유감이네요. 사진사가 곧장 쏘아붙였다. 난 당신이 지금 이유 없는 특혜를 누린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은 똑바로 줄 서서 기다리는데 당신은 휠체어 하나로 모든 걸 쉽게 해결하려고 하잖아. 방송국 인터뷰며 VIP 접대며 다 좋지만 결국 그 피해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주위 사람들이 더욱 커다란 분노와 불쾌감을 느끼는 듯 수군댔다 한 여성 참관객이 크게 말했다. 그건 좀 도가 지나쳐요. 부상으로 휠체어를 타는 분한테 특혜 운운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다른 참석자도 끼어들었다. 맞아요. 아무리 사진이 중요해도 장애나 부상을 특별 대우로 몰아가는 건 잘못됐죠. 우리 중 누구도 부상을 입을 수 있고 그때는 휠체어가 필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진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했다. 그럼 내가 이 행사에서 못 찍은 사진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건데? 지나치게 늦춰진 스케줄 때문에 나중에 국외 언론에서 항의하면
전부 내가 뒤집었어야 한단 말이야? 이건 내 생계 문제이기도 해. 손흥민이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 저도 제 일정이 있고 저도 축구 선수 생활에 지장이 생길 만큼 큰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거기서 제가 특혜를 노린다는 건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저도 부상이 없었다면 아마 걷거나 서서 기다렸겠죠. 그때 대기실 근처에서 지켜보던 포럼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고 공식 안내 방송을 했다. 여러분, 조금 전 베를린 본부에서 이동성 윤리 준수 요청이 와 있음을 알려드렸습. 모든 분은 서로의 이동권을 존중하고 특히 휠체어나 유모차 혹은 보행이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 이 행사에서 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이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전히 불만 섞인 표정의 사진사는 운영위원 쪽을 향해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 내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상을 해주든지 시간을 더 주든지 뭔가 대안이 필요해요. 손흥민 씨가 빨리 이동하거나 아니면 행사장 구성 측에서 별도의 통로를 마련해 주든가. 운영위원은 곤란한 듯 손사래를 쳤다. 별도 통로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쪽에 안내가 미흡했던 것 같습. 이 점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사진사님께도 촬영 시간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주최 측과 협의하겠습니다. 사진사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손흥민을 흘겼다. 그러면 됐어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내 일만 제대로 하면 돼. 하지만 괜히 배려라는 이름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싶진 않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주변 사람들이 사진사의 무례함에 혀를 차는 소리가 조금씩 들렸다. 손흥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왓습 조금 늦게 도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문제를 일으켰다면 저 역시도 사과드립니 하지만 휠체어 사용자를 탓하는 태도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이 화면 라이브 중계로 해외에서도 보고 있나 봐요. 채팅창에 벌써 이 상황이 논란이라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곧 SNS로 퍼질 듯한데요. 사진사는 그 말에 씩씩거리며 한 걸음 다가섰다. 라이브 중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 모습을 찍는 거지. 그러자 젊은 여성은 두 손을 내저었다. 의도는 없어요. 포럼 취재 차원에서 영상 기록을 남기는 중이었는데 지금 시청자가 늘면서 실시간으로 자막 따라서 전파되는 중이거든요. 메시지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사진사의 얼굴빛이 굳었다. 이건 사적인 영역 침해 아닌가?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너무하지 않나? 곁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스태프가 조심스레 중재에 나섰다. 공개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발생한 일이니 사적인 영역이라 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합니. 게다가 이것은 모빌리티 윤리 포럼의 현장이기도 하고요. 운영위원이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 진정해 주십시오. 저는 이 행사를 준비한 운영위원 중 한 명으로서 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여기서 바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 사진사님께서는 이후 촬영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손흥민님께서는 우선 안전하게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면 좋겠습. 그리고 모든 참석자는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사진사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돌렸다. 에이, 알겠어요. 일단 그렇게라도 하죠. 그렇지만 보상 문제는 꼭 얘기해 달라고요. 손흥민은 쓴웃음을 지으며 스태프의 도움으로 대기실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그가 문턱을 막 넘어서려 할 때 사진사는 또다시 큰 소리로 불만을 토해냈다. 개어봐, 또 시간을 끌잖아. 이 계단도 다 막히고.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취재진과 일반 참관객이 일제히 한숨을 쉬었다. 한 중년 남성이 참다 못해 다가섰다. 사진사님, 아무리 일이 급해도 그렇지. 이미 운영위원회가 해결책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윽박지르면 본인만 더 곤란해진다고요. 사진사는 마지못해 시선을 내려 깔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피해 자리를 떠났다. 잠시 후 스태프가 사진색에 다가가 귀옛말하듯 속삭였다. 죄송하지만 독일 베를린에서 온라인으로 상황을 보고 계신 포럼 대표가 사진사님께 따로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고 하네요.
지금 인터뷰 가능하냐고 물으시는데 사진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내가 인터뷰를 왜 해? 난 그냥 사진 찍는 사람이라고. 괜히 논란거리 만들기 싫은데. 스태프는 곤란한 기색으로 답했다. 이미 여기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 인터넷 생중계로 퍼지면서 포럼 쪽에서도 공식 입장을 제시해야 한답니. 사진사님 측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다는데요? 사진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불쑥 대답했다. 그래, 일단 듣긴 듣겠어. 근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겠어. 행사장 동선 엉망인 건 주최 측 책임이고 휠체어 출입 경로 제대로 안 만들었으면 그게 문제지.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스태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본부 쪽과 통화를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흩어졌다. 일부는 계속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사와 손흥민의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다. 한편 대기실에 있던 손흥민은 숨을 고르고 들뜬 분위기의 스태프를 마주했다. 손흥민님, 잠시만요. 베를린 포럼 본부에서 직접 전화를 연결해 주신대요. 잠깐 영상 통화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물론이죠. 아까 일로 걱정이 많으신 것 같네요. 화상통화 화면에 나타난 독일 베를린 본부 대표는 피곤해 보이지만 진지한 목소리였다. 손흥민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되어 죄송합니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갈등이 있었네요. 다리 부상은 좀 어떠세요? 손흥민이 설명했다. 네. 아직은 통증이 있어서 휠체어가 없으면 오래 이동하기가 힘듭니 포럼 취지에 맞추어 저도 부상자가 겪는 어려움을 몸소 체감하고 있습. 그런데 사진사님과의 갈등이 생겨서 유감스럽네요. 저도 시간 지연을 일으킨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베를린 대표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은 이해합니. 지금 이 포럼은 전 유럽과 한국이 협력하여 이동권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열리고 있잖아요. 이번 행사에 발생한 갈등이 오히려 좋은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겠습. 사진사님과도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어떻게 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진지하게 답했다. 그분도 일을 하시느라 바쁘셨던 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이런 갈등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깨닫고 있어요. 분명히 논의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영상통화가 끊어진 후 스태프가 화난 표정으로 돌아섰다. 감사합니. 일단 독일 쪽에서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고 성명서도 발표할 계획이래요. 그리고 손흥민 님께도 사과와 감사의 뜻을 전해달라고 했습. 실제 상황을 통해 개선할 점이 명확해졌다고요. 그 시각 밖에서는 사진사가 어렵사리 영상통화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다소 격앙된 음성이었지만 자기 입장을 피력했다. 내가 바쁜 건 사실이고 또 동선 문제로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 주최 측에서 제대로 안내만 해줬으면 이런 충돌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를린 본부 대표의 통역을 맡은 스태프가 화면 너머 음성을 전했다. 그렇다면 혹시 손흥민 님에게 하셨던 비난 섞인 발언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많은 분들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시던데요. 사진사는 살짝 당황한 얼굴로 잠시 침묵했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건 그 순간 너무 급하고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입니. 다들 시간을 엄수하는데 휠체어 이용자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동선이 느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탓하는 게 합당한 태도는 아니었다는 건 나도 인정해요. 중계 화면에서 베를린 대표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희 포럼에서는 모든 이동수단과 속도를 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 혹시 사진사님도 이 점을 인지하셨다면 이번 일에 대해 제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진사는 한동안 입술을 깨물더니 마지못해 작게 말했다. 이해합니. 제가 표현을 잘못했고 이번 일로 많은 분이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사과하겠습. 하지만 내 입장도 조금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내가 막대한 스케줄 압박을 받는 중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여러 사람이 사진사를 바라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사람들은 적어도 그의 사과 의도를 확인한 듯 약간 마음이 누그러진 기색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기실에서 손흥민이 휠체어를 타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운영위원회 측이 공식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작게 마련된 발표 공간으로 이동하자 사진사도 그곳으로 조용히 다가왔다. 운영위원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 사건으로 포럼의 목표와 취지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 이동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관련하여 두 분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여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손흥민이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안녕하세요, 손흥민님니. 원래 저는 이번 포럼에서 공정한 이동권과 스포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왔어요. 하지만 행사장에 오자마자 제 부상과 휠체어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당혹스러웠죠. 그 과정에서 사진사님과 충돌이 있었고 제 부주의나 커뮤니케이션 부족도 있었음을 인정함니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그러자 사진사가 고개를 들고 기침을 했다. 나도 솔직히 아까는 흥분해서 말을 과격하게 했습. 당신이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걸 굳이 문제 삼으려던 건 아니지만 결국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내 말이 언짢았다면 사과하겠습. 그리고 행사 진행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해도 휠체어 이용자를 직접 탓하는 건 부적절한 태도였다고 깨달았습니다. 관중 속에서 누군가 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어 주변 사람들도 서서히 환호하며 손뼉을 쳤다. 한 관리 스태프가 다가와 마이크를 잡았다. 감사합니. 사실 이번 갈등이 SNS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포럼 측도 긴장했었습. 하지만 두 분이 서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 주신 덕분에 이 포럼의 이동성 윤리 정신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손흥민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저야말로 제가 조심하지 못하고 너무 느긋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 스태프 안내를 미리 챙기지 못했으니 저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진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나는 여러 매체에 사진을 보내는 입장에서 일정이 꼬이면 정말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따라 더 예민했어요. 하지만 그걸로 장애나 부상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번에 통감했습니다. 이때 한 젊은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다. 죄송합니.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 특히 사진사님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제도가 도입되면 좋을까요? 사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우선 휠체어 동선이나 대기 공간에 대한 안내가 명확해야 해요. 그리고 스케줄을 짤 때 예측 가능한 딜레이를 감안해 주최 측이 일정의 여유를 두어야 하고 우리 같은 스태프에게도 이런 이동성 윤리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숙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맞습.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부상을 입었지만 행사 참여 의지를 갖고 있으니 미리 운영위원회와 소통해서 효율적 동선을 파악했어야 해요. 단순히 나는 VIP니 알아서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운영위원이 무대 위로 올라서더니 공식 발표를 이어갔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건을 계기로 저희 포럼은 서울과 베를린 간 교류를 통해 더욱 엄격하고 세심한 이동성 윤리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니 사진사님 같은 미디어 관계자의 스케줄도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휠체어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한 중년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 아들도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이런 국제 포럼에서조차 불편함을 겪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일이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진사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덧붙였다. 나도 사진 찍으면서 이런 문제를 모른 척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르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상자나 장애인에게도 더 열린 시선으로 카메라를 들이대야 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부드럽게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함께 이 포럼의 의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보죠. 저도 다시 회복하면 필드에 복귀해서도 계속 이런 이동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려 합니다. 그렇게 기자회견이 마무리될 즈음 포럼 운영위원장은 스태프들에게 새 지침사항을 발표하도록 독려했다. 스태프 중 한 명이 큰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번 일로 인해 새로운 행사 운영 규정이 생겼습. 휠체어 및 기타 보행,
보조기구 이용자의 통로가 행사장 곳곳에 별도로 마련되고 미디어 관계자도 사전에 장애인과의 동선 조율을 확실히 거쳐야 함니 이를 어기는 경우 주최 측이 즉시 중재에 나설 것입니다. 군중 사이에서 다시 박수가 터졌다. 사진사도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조습, 나도 이 규정을 준수하겠어요. 어쩌면 내가 배려받을 일도 언젠가 생길 수 있을 테니까. 손흥민은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부상으로 인해 이번 포럼에 참석할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결국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 사실 저는 휠체어를 타보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실감했어요. 누구나 언제든 몸이 불편해질 수 있고 그때 제대로 된 안내와 주변 사람들의 배려가 없다면 삶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습니다. 사진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손흥민 씨,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당신이 말했던 이동성 윤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싶습. 오늘 일은 내가 너무 앞뒤 안 재고 화부터 냈던 것 같아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물론이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 그리고 제가 또 부상에서 회복하면 경기장에서도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따뜻한 웃음과 박수가 퍼졌다. 일부 스태프가 행사장 한 구석에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램프 설치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변화가 이미 시작된 듯했다. 한참 후 포럼의 마지막 일정이 끝나고 손흥민은 간단한 인터뷰를 위해 자리를 지켰다. 기자가 물었다. 오늘 일로 인해 큰 갈등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느끼시나요? 손흥민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처음에는 참 속상했어요. 하지만 이 갈등이 오히려 행사 취지를 더욱 강조하고 모두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를 비난했던 분도 결국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저는 그분의 사정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다. 이후에 어떤 변화나 개선점을 기대하시나요? 손흥민은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이동권을 중요하게 인식했으면 합니.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나 편안하게 행사장이나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오늘 일로 작은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사진사도 인터뷰에 참여했다. 네, 저도 한마디 하자면 앞으로는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야겠다고 깨달았습. 혹시 다음 행사에서 저와 손흥민 씨가 다시 마주친다면 이번처럼 갈등이 아닌 협력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행사가 끝난 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떠나기 전 대화를 나누었다. 이번 일 유튜브로 실시간 올라갔다던데 벌써 화제가 된 모양이야. 그치만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 사진사님도 공식 사과했으니까. 손흥민 씨가 괜찮아 보이니 다행이다. 부상은 얼른 회복했으면 좋겠네. 운영위원이 행사장 문 앞에서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포럼이 지향하는 가치가 빛을 본 것 같네요. 그리고 이 갈등을 보고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다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준다고 합니? 혹시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계속 지켜봐 주시고 SNS로도 공유해 주세요. 몇몇 참관객이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꺼냈다. 당연히 공유할게요. 이런 사례가 있어야 사람들이 누군가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구나 하고 깨닫잖아요. 사진사가 마지막으로 숨을 길게 뱉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실례가 안 된다면 난 이 행사의 기록 사진을 제출해야 하니 그래도 함께 사진 한 장만 부탁할 수 있을까요? 어찌됐든 이번 포럼에 큰 화두이셨으니까. 손흥민은 흔쾌히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다만 내가 휠체어에 앉아 있어도 괜찮겠죠? 사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당신이 어떻게 있든 중요한 건 의미니까요. 오늘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둘이 함께 사진을 찍는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따라 찍기 시작했다. 웃으며 사진을 확인하던 사진사가 조용히 덧붙였다. 사실 나에겐 꽤 부끄럽고 힘든 순간이었는데 이렇게 끝나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다음 행사 땐 내 태도도 많이 달라질 거라 약속드릴게요. 손흥민은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대하겠습. 그리고 제가 해외 경기에 복귀하면 가끔 제 경기도 찍으러 와주세. 그땐 여러분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네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행사장을 떠나면서 오늘 일로 생긴 변화와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영상을 보면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겠지? 그래야지. 그리고 사진사 같은 분도 앞으로 행동이 달라질 테니까. 나도 가끔 불편해 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라도 배워야겠어. 맞아, 나도 앞으로 배려라는 걸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어. 마지막으로 운영위원이 문을 닫으며 말했다. 자, 모두 안전하게 돌아가세. 오늘 사건이 작은 파문이 아니라 큰 파동을 일으켜 더 나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 그리고 내일도 또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혹시 가능하면 다시 한번 참여 부탁드립니. 아직도 나눌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다음 프로그램도 놓치지 말아야지. 궁금해졌어 하고 웃어 보였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오던 한 참석자가 중얼거렸다. 정말 필요한 이야기였어. 휠체어 사용자가 제대로 대우받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오늘 일로 조금은 가까워졌을 거야. 우리도 계속 이 이야기를 퍼뜨려야겠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테니까. 그렇듯 포럼 행사는 한바탕 소동을 겪고도 예상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을 받으며 마무리되었다. 많은 영상과 인터뷰가 이미 온라인에 공유되었고 사람들은 댓글로 자기 생각을 활발히 남겼다. 비록 갈등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 발씩 양보해보자는 메시지가 수많은 이들에게 전해진 것이다. 홀로 건물 밖으로 나가던 손흥민은 환한 햇살 아래서 잠시 휠체어를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기자들과 팬들이 다가와 셀카를 청했지만 그는 웃으며 일일이 응해주었다. 누군가가 다음엔 어떤 이야기로 돌아오실 건가요? 하고 묻자 그는 장난스럽게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계속 지켜봐 주세.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남은 사람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놀라운 변화를 곱씹었다. 그리고 다음 날 있을 또 다른 토론 세션과 향후의 제도 개선 상황을 궁금해하며 서로에게 꼭 다시 찾아봐야 해요.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하지 않나요? 하고 속삭였다. 이처럼 한 장의 사진, 몇 마디의 날선 충돌이 결국은 서로의 마음을 움직여 더욱 폭넓은 이해와 새로운 규범을 탄생시키는 순간이 되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배움을 얻었고 사진사의 뉘우침과 손흥민의 인내가 하나의 상징처럼 남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역시 어느 날 문득 비슷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오늘의 교훈을 떠올릴 수 있으리라. 꼭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모두 조금 더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내일 또 이어지는 토론도 기대해 주세요. 라고 밝게 외치는 스태프의 목소리가 건물 안쪽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기억한 채 각자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렇게 손흥민이 휠체어로 겪어야 했던 잠시의 불편함이 그 자체로 모두에게 오래 남을 지침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